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바람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 한 편 들어보시지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남쪽 끝 바닷가에 솔바람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불어 사람들은 바람을 신처럼 여기며 살았지요. 아침이면 부두에서 배가 떠나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거센 파도가 마을을 덮치던 날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밤새 몰아치고 아침 햇살이 비칠 무렵이었지요. 부두 끝 부러진 그물더미 옆에서 작은 바구니 하나가 떠밀려 왔습니다. 안에는 젖은 천으로 감싸인 아기 한 명이 울고 있었지요. 그 작은 울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는 낡은 배를 고치며 살아가던 목수 한두식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온 그는 신이 넘은 나이에 생전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으며 속삭였지요. 이 아이, 바람이 데려왔구먼. 이름은 혜진이라 하자. 바다의 빛을 닮은 아이로 자라나길.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아기를 바람이 데려온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혜진의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혜진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두식의 일을 도우며 망가진 배를 고치고 부러진 돛대를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지요. 남들은 버린 나무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혜진의 손이 닿으면 달라졌습니다. 갈라진 나무는 새 생명을 얻었고 부러진 배는 다시 파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따뜻한 청년이라고요. 그의 손끝에는 늘 희미한 소금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늘 먼 수평선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자신을 부르는 바람의 주인이 있는 듯했지요. 혜진은 밤이면 홀로 부두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를 바구니에 담아보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식 어르신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깊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두식 어르신이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고 이 늙은이에게 아들이 생겼다는 것이지. 그 말에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두식 어르신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두식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은 소금기 없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20해가 흘렀을 무렵입니다. 어느 봄날 부드러운 비가 내리던 부두에서 혜진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바다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래였습니다. 어부의 딸이었지만 손은 고운 대신 마음은 바다처럼 단단했지요. 나래는 병든 아버지를 대신해 혜진에게 배를 맡기러 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낡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배는 아버지의 전부예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타셨던 배죠.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나래를 바라보다 배에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으로 배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귀를 대어 나무의 소리를 들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사람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네요.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 순간 나래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나래는 곧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매일같이 나래의 배를 손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파도 소리보다 더 자주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래는 날마다 배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엔 배의 상태를 확인하려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혜진의 손놀림을 보는 것이 편안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래가 오는 시간이면 어느새 손을 씻고 머리를 매만지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어느 날 나래가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왔습니다. 일하시느라 끼니를 거르신다고 들었어요. 혜진은 사양했지만 나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두 끝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나래의 물음에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식 어르신이 계십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지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세상 어느 아버지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친부모님은? 모릅니다. 어릴 적 바다에서 떠밀려 왔다고 들었습니다. 나래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슷하네요. 저도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배는 거의 다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지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배가 다 고쳐지면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이 가득했지요. 우리 집안에는 오래된 규율이 있어요. 마을에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배를 고치는 집안과 바다로 나가는 집안은 서로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유는 옛날 바람의 신이 내린 저주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다를 떠난 자와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맺어지면 마을의 파도가 일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한 목수가 어부의 딸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두 사람은 금기를 어기고 혼인했지요. 그날 밤 마을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집들을 삼키고 배들이 부서졌지요. 그 목수는 사랑하는 아내를 구하려다 바다에 휩쓸려 갔고 아내도 뒤따라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둘 다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 이후로 마을에는 그 금기가 생겼습니다. 나래의 아버지는 그 금기를 무엇보다 중하게 여겼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그는 소문을 듣고 혜진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딸을 사랑하는가?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나래의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는 곳이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하면 결국 바다도 너를 데려갈 게다. 나는 딸을 또 잃을 수 없네. 부디 떠나주게.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는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바다가 버린 아이다. 나 때문에 나래가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떠나야겠다. 다음 날 새벽 혜진은 2시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떠나려느냐? 예, 아버지. 도식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건 참 이상한 게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이 늙은이는 믿겠다. 도식은 혜진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과 함께 작은 나침반이 들어 있었지요. 이 나침반은 항상 집을 가리킨다. 내가 어디에 있든 이것이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게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어르신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배 하나에 짐을 실었지요. 그런데 부두에 나래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래는 품에서 작은 나무새 부적을 꺼냈습니다. 손수 깎아 만든 것이었지요. 이 새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어디에 있든 이 새가 바람을 따라 당신에게 돌아가길.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바람을 따라 저에게 돌아오길.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나무새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래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람이 허락한다면. 아니요.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도 꼭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평생이 걸려도. 그의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나래는 그 자리에 서서 끝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떠난 바다가 언젠가 당신을 다시 데려오길. 세월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멀리 북쪽 항구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배를 고치며 살았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남쪽 바다를 향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무새 부적을 꺼내 쓰다듬으며 나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온 나라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혜진은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래는 무사할까? 솔바람 마을은 아직 있을까? 전쟁이 끝나고 혜진은 즉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이 폐허였습니다. 길은 끊어졌고 다리는 무너졌지요. 그가 마을에 도착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바람 마을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졌고 부두는 반쯤 부서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없었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래는 도식 어르신은 그가 옛집터를 찾아갔을 때 무너진 집 앞에 작은 표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식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래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지요.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소. 그 여인도 아마. 혜진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부두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나래를 기다렸지요. 혹시라도 그녀가 살아있다면 분명 부두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편 나래는 살아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속 작은 움막에 숨어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매일 부두로 나갔습니다. 무너진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처자도 참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래는 믿었습니다. 바람이 데려간 사람은 바람이 반드시 돌려보낸다고.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나무새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그날, 그녀도 똑같은 나무새를 만들어 걸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던 오후,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래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환청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지요. 허리도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다를 닮은 깊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나무새 부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고 다녔는지 나무는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지요. 나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나무새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은 바랬지만 소중히 간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과 흰머리를 보며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느꼈지요. 그리고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는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지만 돌려보내기도 하네요. 그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지만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바람이 그대를 다시 데려왔군요. 두 사람은 부두 끝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혜진은 다시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부두를 다시 세우며 묵묵히 배를 고쳤습니다. 마치 한때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손끝으로 이어붙이는 듯이 말이지요. 나래는 그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금기를 지킬 사람도 없었고 날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은 것이 있었지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 금기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살아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부두에 나가 배를 손질했고 저녁이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오랜 이별이 있었기에 함께하는 매 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나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헤어짐이 있었기에 만남이 더 소중한 것이요. 젊은 시절 함께했다면 이 소중함을 몰랐을지도 모르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하나둘 고향을 찾았지요. 그들은 혜진과 나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사랑만은 남는구나. 그렇게 솔바람 마을은 천천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두에는 다시 배가 늘어섰고
아침이면 출항하는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혜진과 나래는 부두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지요. 두 사람의 머리는 이제 온통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나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을 처음 잡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지. 나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헤어졌기에 다시 만남이 더욱 소중한 것이오. 바람은 항상 그렇지 않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오. 그날 밤 솔바람 마을에는 유난히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었지요. 아이들은 부두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평화로이 그물을 손질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데려간 것은 바람이 반드시 돌려보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금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바다를 떠난 자와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만나면 마을에 파도가 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온다. 그것이 혜진과 나래가 마을에 남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저주를 깨뜨렸고 새로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수인 남편과 어부인 아내였지요. 그들은 금기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혜진과 나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젊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들은 솔바람 마을에 정착했고 곧 아이를 낳았지요. 그 아이가 태어난 날 마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시오. 바람도 축복을 한 해 그려. 세월은 흘러 혜진과 나래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말소리도 작아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부두로 나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다로 떨어지던 조용한 오후였지요. 혜진과 나래는 부두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혜진이 나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소, 여보. 무엇이 고마우세요? 기다려줘서, 그리고 함께해줘서. 나래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핀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혜진이 품에서 낡은 나무새를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부적이었지요. 나무는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새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소. 당신에게로. 나래도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역시 나무새 모양이었지요. 두 개의 나무새를 나란히 놓으니 마치 한 쌍의 새가 함께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이 새들은 함께 날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만남, 이별과 재회가 모두 담긴 웃음이었지요.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부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고 싶소이다. 이 바다를, 이 바람을 조금 더 느끼고 싶구려. 그날 밤 솔바람 마을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은하수가 하늘 가득 펼쳐졌고 바다는 별빛을 머금어 반짝였지요. 혜진과 나래는 그 별빛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래의 물음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수 있소. 바람이 다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오. 그리고 그때는 헤어지지 맙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약속해요. 약속하오. 두 사람은 함께 한참을 바닷가에 앉아 있다. 주름진 두 손을 꼭 잡고 별과 달을 벗삼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모든 인연은 물과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마음은 다시 만난다 했습니다. 혜진과 나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다가 한 번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결국 바다는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은 혜진을 데려갔지만 결국 바람은 그를 다시 나래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거리가 멀어도 온갖 시련이 와도 진짜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솔바람 마을의 부두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돌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인연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데려간 것은 바람이 반드시 돌려보낸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